안방일 열서 듣는 공연 리뷰 우리는 걸쳐 고 안녕하세요. 지금도 독감 걸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좋습니다. 맞아요. 저는 음. 감기에는 천하무적인 조이입니다. 아니, 추위도 아니 안 타고 진짜 감기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요. 신기하다. 그러네요. 추위를 안 타서 감기를 안 걸리나 봐요. 출구에 음, 이게 이제 또 연령이 있다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얘기 나오니까 귀가 쫑긋해지는 27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귀가 쫑긋해질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식구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2024년에 저희가 이제 새해가 밝고 이제 구정도 지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약간 맨날 작년이란 말을 쓸 때마다 이게 작년이 아직까지 저는 2022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2023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갖고 작년 그럼 2023년 같은 느낌이 안 들고 2022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갖고 빨리 새해에 적응하려면 아직 저도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헷갈려요. 이게 연초에는 항상 연도가 이렇게 가는 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세월은 잡을 수가 없네요. 옛날 이야기 해주신다고 조이님이 들었는데 아, 옛날 그런 이야기 거예요? 해주실 준비는 됐나요? 네, 제가 오늘 옛날 옛적 얘기를 다룬 연극을 보고 와서 옛날 얘기를 오. 드리겠습니다. 저는 너무 신나는 오. 게 맨날 저만 연극하고 맨날 공연 끝나고 뭐 아카이브라고 얘기하면서 했는데 조이님이 네 번째로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연극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전 너무 신납니다. 아, 훌륭해요, 훌륭해요. 정말 좋아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연극은 극단 학당새의 그때 변홍래라는 연극입니다. 음, 네, 저 사실 연극 되게 좋아해요. 뮤지컬만큼이나 연극을 좋아하고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뭐 뮤지컬 작곡을 업으로 하다 보니 뮤지컬에 더 할 얘기가 많아서 그동안은 뮤지컬을 다뤘었는데 음. 제가 최근에 본 연극 뮤지컬 도합했을 때 가장 많이 웃고 나온 작품이어서 오늘 한번 슬쩍 꺼내보려고 해요. 아니 저도 이 작품 보려고 아우. 했는데 공연 일정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금, 토, 일 뭐 이렇게 주말에만 해서 평일엔 안 하고 주말에만 공연하고 뭐 그리고 언제는 배우님들하고 같이 다 같이 술 파티하는 날짜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게 변칙적으로 재밌게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합당사에서. 네, 10시 공연도 있어요. 그게 아마 맞아요. 끝나고 그렇게 음, 약간 애프터 파티를 같이 하는 음. 공연일 거예요. 네. 극단 학당새는 다들 아시죠? 너무 유명한 극단이고, 네. 네, 좋은 작품 많이 하시는 극단인데, 제가 이 공연을 어떻게 알았냐면, 예전에 컬처봄에 한번 에딘버러 다녀왔던 배우님 초대했던 적이 있잖아요, 게스트로. 네. 네. 네, 그 친구 배우님이 이제 저랑 잘 아는 사이인데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이 공연을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음. 너무 재밌었다. 이제 같은 한국 팀이니까 서로 공연을 보러 오셨었나 봐요. 너무 재밌게 봐서 한국에서도 하시냐? 그럼 꼭 지인들이랑 가겠다. 이렇게 해서 저랑 같이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음. 저는 정보가 없이 갔고 이제 사탕새 극단은 잘 알고 있었는데 공연을 보러 간 건 음. 처음이어서 음. 약간 긴장과 기대를 하고 갔는데 그런 게 무색하리만큼 아주 폭소를 터뜨리면서 폭소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여운이 많이 남았던 작품이거든요. 제가 줄거리를 짧게 말씀을 드려보면 일제강점기가 배경이에요. 그래서 옛날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음. 1930년도에 실제 있었던 사건인 조선인 한여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조선인 한여였던 변홍래, 그 당시에는 변홍련이라고도 썼대요. 한자 련자를 련이라고 읽을지 레라고 읽을지 약간 왔다 갔다 하던 그때 시기였고 음. 지금은 레라고 그 한자가 정리가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변홍래 씨가 어떤 철도회사 사장 사택에서 무참히 살해를 당했고 용의자가 음. 무려 3명, 철도회사 사장, 그리고 그 집의 사모님, 그리고 그 사모와 어떤 썸씽이 있었던 일본인 이노우에 켄지 이렇게 3명이 용의자 선상에 올랐고 그 용의자 중에 누군지를 쫓고 있는 형사 이렇게 해서 5인이 등장하는 5인극 연극입니다. 그리고 이 공연은 2018년도에 서울연극제에서 초청작으로 초연을 했고 19년도에는 창작산실 올해 레퍼토리로도 선정이 됐었대요.
그 이후에 스페인이나 리투아니아 같은 연극제에서 또 초청 계속 받아서 해외 공연도 많이 하셨고, 23년에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다녀오시고, 그래서 이제 공연으로는 사실 이게 거의 5, 6회차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본 공연이. 음, 쭉 봐오신 분들이 계속해서 뭐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5, 6년을 하면서도 뭔가를 계속 많이 바꾸신 그런 연극입니다. 그 합당세의 대표이자 연출이신 윤시종 선생님이 원래는 무대 미술이 전공이세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대를 계속적으로 좀 뭔가 이게 아기자기하게 계속 바꾸시고 그다음에 좀 저는 이거를 아르코에서 공연할 때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거 봤었는데 보면은 이제 처음에 아르코에서 할 때는 막 아르코 로비에서 막 왁자지껄 하는 뭐 사람들 막 시장에서 사람 데리고 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사람들을 쭉 피리 부는 사나이가 데려가듯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뭐냐면 극장의 특성이라든가 뭐 이런 특성에 맞게 항상 이런 거를 수정하시고 더하시고 막 이런 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선생님 보면 맨날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재밌어요. 맨날 물어보긴 하는데 이게 방금 뭔가를 계속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게 너무 재미있으신가 봐요. 천상 예술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수공예적인 기쁨을 아는 예술가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토메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장치가 아니라 수공예적으로 손으로 만들고 손으로 다루고 이런 것, 아날로그.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그런 것들의 재미를 아시는 연출가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봤던 극장의 그런 아날로그틱한 것들이 좀 생각이 나네요. 이게 실화를 이제 바탕으로 했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이제 각색을 해서 어떤 부분이 이제 픽션으로 각색을 하셨을 텐데, 좀 더 줄거리를 더 설명해 드리면, 이 철도회사 사장의 집에, 사장과 사모가 같이 사는 집에 변홍래 씨가 이제 하녀로 들어와요. 근데 이제 변홍래 씨는 어떤 캐릭터냐면, 조선인이고 하녀지만 그 일제강점기에 왜 우리가 일본한테 이렇게 기죽고 살아야 되나 이런 저항심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저번에 일테노래 얘기도 한번 했었지만 이 저항심이 항일운동으로 이어지는 저항심이 아니고 나도 일본인이 차라리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음, 기울어요. 물론 이건 이제 어, 각색이 더해진 버전이라서 실제 변형래 씨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극상에 저는 그래요. 그래서 사모님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사장님을 살짝 유린을 해요. 나를 첩으로 들여달라. 나도 일본인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이름을 마리아로 바꿉니다. 그래서 자신을 마리아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장님을 꼬시죠. 근데 또 사장님은 잘 넘어가요. 그래서 마리아를 되게 예뻐해주고 잘 챙겨주게 돼요.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둘이 약간 썸을 타고 있었는데 사모님도 어떤 일본인과 썸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한테 그 썸씽을 들켜요. 그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한 집에서 마리아라는 하녀를 기점으로 철도회사 사장은 마리아랑 그렇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이 생겼고 사모님과 일본인은 이 둘의 애정행각을 마리아에게 들켰기 때문에 비밀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마리아한테 비밀을 하나씩 갖고 있게 돼요. 그래서 마리아가 죽었을 때 누가 죽였는지 물음표가 뜨는 거죠. 모두가 사실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비밀을 마리아만 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는 모르고. 음, 그래서 저는 약간 영화 완벽한 타인? 혹시 보셨나요? 그게 좀 생각났어요. 거기 보면 음, 친한 친구들끼리 앉아서 막 연말 모임을 하고 있는데 서로 네. 누가 누구 사귀고 누가 누구랑 어쨌었고 그런 게 있는데 아무도 서로 그 비밀을 모르는 네, 그런 음, 영화도 생각이 났었고 우리가 살면서 사실 저희 넷도 친분이 있지만 모르는 일도 많잖아요. 비밀도 많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의 욕망에 얽힌 비밀을 가지고 그렇게 좀 심리극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또 재밌었던 게 홍보하실 때 문구에 무성영화 기법을 썼다고 홍보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음, 말을 듣고 저는 사실 그게 뭐지? 약간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거든요. 무성영화 기법이라는 게. 혹시 무성영화 기법이라고 홍보 문구에 쓰시려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변사, 변사. 변사가 나와서 그랬던 것이었다? 그러면 이제 안에서 막
그 무성으로 소리 막 돌아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막. 네, 맞아요. 연륜을 무시 못하겠네요. 변사가 나와요. 네. 변사가 나와서 요즘 말로 나레이터가 그걸 이끌어가는 방식이고 지금 27님이 너무 흉내 잘 내주신 것처럼 그런 옛날 말투로 뉴스로 시작하거든요. 뉴스가 아니라 이제 신문이죠. 신문으로 시작을 하는데 실제 변홍래 사건을 다룬 신문을 띄우면서 그거를 이제 그랬던 것이었다 하면서 읽어주세요. 저 못하죠. 이게 나이가 티가 나네요. 그 일본어 잔재를 막 섞어가면서 쓰세요. 뭐 노가다라느니 뭐 오록이었다느니 이런 일본어 말을 막 쓰시면서 옛날 말투로 신문을 읽어주시는 게 이제 막별로, 장별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었던 건 배우들이 대사가 없어요. 넌버벌이에요, 거의. 대사가 없고 컨덴서 마이크가 하나씩 비치가 돼 있었는데 무대 양쪽에 거기서 다른 배우님들이 소리를 대신 내주세요. 더빙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실제 배우님들은 입도 뻥끗 안 하시고 표정 연기랑 제스처만 하시고 말은 다른 배우님들이 마이크를 통해서 더빙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효과음도 뭐 이렇게 누굴 때리면 퍽 소리 이런 것도 그 현장에 배추가 있었거든요. 엄청 실한 배추가. 그래서 배추가 어떻게 쓰이는 소품이지 했는데 배추는 전혀 무대 등장하지 않고 누가 맞을 때 배추를 막 이렇게 때려서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효과음을 폴리 아티스트처럼. 라디오 드라마. 네. 재밌다. 제가 1열에 앉았었는데 배추가 저한테 튀었어요, 막. 이렇게 때리니까 그게 파편이 튀더라고요. 네, 그래서 담요라도 그런 잘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도 무슨 이제 뭐 세수하는 장면 이런 것도 직접 대야에다가 물을 이렇게 손을 담가 첨벙첨벙 소리를 내주시고 그런 폴리 아티스트가 양쪽에 계세요. 그래서 그런 더빙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처음에는 그쪽으로 상수하수로 자꾸 눈길이 가가지고 집중이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쫀쫀하게 맞아 떨어질 때 그 소리랑 배우 연기랑 쫙 맞아 떨어질 때 되게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신선함을 그런 사운드에서 느꼈고